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민국의 캡틴이자 토트넘 허스퍼의 캡틴인 손흥민 선수 9월 A매치 일정을 마치고 이제는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선수단 지금 안팎으로 조금은 어수선한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최근 부진 속에 경기 중에 눈물을 흘렸던 브라질 대표 공격수 히샬리송이 심리치료를 받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토트넘 허스퍼가 이제 이적 시장의 문이 닫힌 이후 프리미어리그 스쿼드 등록을 마쳤는데 명단 제외 2군으로 내려갈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있었던 에릭 다이어가 포함이 됐거든요. 위고 요리스까지도 팀을 떠나지 않고 남게 됐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셰필드와의 경기를 앞둔 토트넘의 최신 상황 지금부터 총정리하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일정이 오는 주말에 열립니다. 경기 시간부터 살펴보면요. 토트넘 허스퍼는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홈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9월 16일 토요일 밤 11시에 킥오프합니다. 그에 앞서서 황희찬 선수가 소속된 울버햄튼 원더러스가 리버풀과 경기를 저녁 8시 30분에 치르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브라이튼의 밤 11시 경기도 빅매치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지수 선수가 2군 팀 일정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출전 여부는 조금 이제 어려울 것 같은데요. 브렌트포드는 9월 17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는 웨스트햄과 토요일 밤 11시에 경기하고 아스널은 9월 18일 월요일 0시 30분에 에버튼과 경기 그리고 5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9월 16일 화요일 새벽 3시 45분 노팅엄과 번리의 경기로 열리게 됩니다. 일단 토트넘 허스퍼가 이 5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프리미어리그에 출전할 수 있는 25인 스쿼드를 제출을 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9월 13일에 마감이 됐는데 많은 팀들의 명단이 사전에 나오다가 토트넘이 굉장히 늦게 이 명단이 공개가 됐어요. 이 명단을 살펴보면 빠질 것으로 예상했던 에릭 다이어와 위고 요리스가 17명의 논 홈그로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총 25인 스쿼드가 홈그로운 선수, 즉 영국 축구협회, 웨일스, 스코틀랜드를 포함합니다. 축구협회는 나눠져 있지만 영국 내에서 이제 성장한 선수, 3년 동안 유소년 시기를 보낸 선수, 이런 선수 8명이 25인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홈그로운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홈그로운이 아닌 선수는 17명만 등록될 수 있는데 다만 21세 이하 선수는 별도로 등록을 해서 기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적 시장 막판에 갈라타사라이로 은돈벨레와 다빈손 산체스가 떠나면서 토트넘 허스퍼가 이 논 홈그로운 선수의 여력이 생겼어요. 이 두 선수의 존재로 인해서 사실은 요리스와 다이어가 빠졌던 것입니다. 요리스 같은 경우에는 비카리오 골키퍼를 영입하는 상황에서 이미 이적이 추진되고 있었고 다이어는 잉글랜드 대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에서 유소년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홈그로운으로 적용이 안 되는데 경기력 면에서도 이제 다빈손 산체스에게 밀렸기 때문에 아예 명단 제외가 되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유망주로 영입한 애슐리 필립스가 오히려 명단에 오를 정도였는데요. 말씀드린 그 두 명의 선수가 떠난 데다가 지금 주력 자원으로 기용되고 있는 세네갈 대표 미드필더 파페 마타르 사르 그리고 이탈리아 청소년 대표 윙백인 데스티니 우도기 선수가 21세 이하 선수이기 때문에 이 논 홈그로운 17인 스쿼드에 안 넣어도 경기를 뛸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 선수들이 21세 이하가 아니었다면 다이어와 요리스를 등록할 수 없었을 텐데 이런 행운을 통해서 다이어와 요리스가 등록이 된 거고요. 아시다시피 브레넌 존스는 웨일스 선수로 이제 영국 내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 홈그로운 규정에도 충족을 했고 메디슨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토트넘 유스 출신인 스킵과 하이트먼 이런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요리스와 다이어가 포함이 됐다. 이 얘기는 결국에 요리스가 계약 해지를 하고 다른 팀을 찾는 상황이 안 생겼다는 겁니다. 이거는 토트넘한테 악재라고 할 수 있어요. 요리스와 다이어 모두 팀 내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거든요. 요리스는 전임 주장이고 또 다이어는 전임 부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토트넘이 손흥민, 메디슨, 로메로 이 주장단 체제로 개편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선수들은 경기도 못 뛰고 있고 초반에는 명단에도 빠졌다가 이렇게 남게 돼서 결국에 스쿼드에 등록된 상황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선수들이 이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예 스쿼드를 넣지 않는다면 만약에 누군가 이 포지션에서 부상이 생겼을 때 누구로 대체할 것이냐. 실제로 지금 로메로 선수가 부상을 잠깐 입었을 때 산체스가 뛰면서 잘하기도 했었는데 애슐리 필립스를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더 선호한다고는 하더라도 경험이 필요한 상황이라든지 또 필립스의 몸 상태도 봐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로 이제 보결 자원이 그래도 등록되어 있는 게 낫니까 굳이 비울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이어도 명단에 들어갔고 만에 하나 비카리오가 다쳤을 때 포스터가 골문을 지키더라도 백업 자원으로라도 요리스가 뛰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급여를 받고 있는 선수니까요. 이 명단까지 넣지 않는 것은 너무나 과한 처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선수들이 이제 앞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무적 선수인 상태에서 팀을 찾는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전반기는 스쿼드에 등록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토트넘의 일정을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히샬리송 선수가 사실 디애슬레틱의 보도를 통해서 현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심리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볼리비아와의 북중미 월드컵 남미 예선전 도중에 교체되고 나서 벤치에서 우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잖아요. 눈시울이 붉은 모습이었는데 이 경기에서도 굉장히 부진했고 또 완벽한 기회를 놓치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저희가 얘기를 드렸는데 본인이 이제 직접 페루와의 또 두 번째 월드컵 남미 예선 경기를 치르고 나서 이게 내 경기력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경기장 외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였고 토트넘에 돌아가서 심리적인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기로 했다. 그걸 통해 회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히샬리송 선수가 토트넘에서뿐만 아니라 브라질 대표팀에서도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볼리비아와의 월드컵 남미 예선 첫 번째 경기 선발 출전했지만 71분 동안 두 차례나 빅찬스를 놓쳤어요. 4차례의 슈팅 중에 2개가 유효 슈팅이었는데 무기력했고 2차례는 완벽한 기회를 날려버린 거였습니다. 게다가 공격수로서 터프하게 부딪혀줘야 되는 상황인데 공중볼과 지상볼 경합에서 모두 한 번씩밖에 이기지 못하면서 승률이 40%에 불과했거든요. 특히나 51분이었죠. 호드리고의 헤더 패스를 받아서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이었는데 상대 수비의 6탄 방어까지 잘 제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마무리 슈팅을 너무 허무하게 허공으로 날리면서 큰 비판을 받았었고 본인도 크게 실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친 가운데 팀은 5대1로 이겼으니까 내가 토트넘에 이어서 브라질 대표팀에서도 못 뛰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상황에 대해서 눈물을 흘린 건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브라질 대표팀은 히샬리송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줬어요.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인 선수를 배제하기보다는 페루와의 원정 경기에도 또 한 번 선발 출전을 시켰는데요. 하지만 이 경기에도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이 경기는 조금 더 이른 시간에 교체가 됐는데 계속해서 콜이 터지지 않고 막판에 경기 종료 직전에 네이마르의 어시스트에 이은 마르키뉴스의 골로 1대0 신성을 거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비길 수도 있는 경기였거든요. 히샬리송은 64분 동안 뛰면서 볼터치가 11번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슈팅도 한 번밖에 없었는데 그게 헤더 슈팅이 빗나간 거였어요. 공중볼 경합이 2번밖에 없었고 또 지상 경합은 아예 하지 않을 정도로 무기력한 경기를 했고요. 또 하나의 불운이 있었는데요. 전반 29분에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 패스를 깔끔한 헤더 슈팅으로 이제 골망을 가르면서 마침내 골을 터뜨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골이 VAR 체크를 통해서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연결한 것이 확인이 되면서 이 골이 또 한번 취소가 됐습니다. 토트넘에서도 이 VAR을 통해서 오프사이드를 통해서 취소된 골들이 많았던 그런 히샬리송이었는데 브라질 대표팀에서도 결국에는 이런 불운들을 겪게 됐는데요. 이 경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히샬리송 선수가 자신의 눈물과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솔직한 인터뷰를 남겼고 디 애슬레틱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브라질 대표팀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후 토트넘 호스퍼로 돌아온 히샬리송이 정신과 의사를 만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볼리비아와의 경기에서 5대1로 승리한 브라질 대표팀 경기 도중 교체되고 눈물을 흘렸던 히샬리송은 화요일 밤에 있었던 페루전 1대0 승리 이후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루 리마에서 64분을 뛰었고 또 VAR로 인해서 골이 취소되는 것을 봤던 히샬리송은 내가 눈물을 흘렸던 그 슬픈 순간, 볼리비아전의 그 순간은 내가 경기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볼리비아전에 나쁜 경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제가 아니라 저와 가까운 사람들과의 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서 심리학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마음을 다잡아야겠습니다. 더 강해져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브라질 대표팀에도 합류할 거라고 믿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부진이나 개인적인 경기력, 내 자신에 대한 자책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나의 주변 사람들과의 문제 때문에 힘들었고 그로 인해 울었다는 얘기고 그게 또 나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을 한 것인데요. 지난해 여름에 에버튼에서 토트넘을 이적한 이후 히샬리송은 계속해서 부진한 상태죠. 토트넘에서 공식 경기 40경기를 뛰었는데 4골밖에 넣지 못했고요. 올여름 해리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을 떠나면서 토트넘의 주전 스트라이커로 가장 많이 기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끝에 A매치 직전에 있었던 번리와의 경기에는 결국엔 손흥민 선수가 주전 공격수 원톱으로 선발 출전을 했고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히샬리송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톱으로 뛰어야 된다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이게 토트넘에서의 문제일까? 전술적인 문제일까? 동료들과의 문제일까라는 물음표에 대해서 브라질 대표팀에서도 부진을 하니까 이건 히샬리송이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런 결론이 나왔고 그로 인해 본인도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본인은 최근에 이런 부진과 문제가 사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히샬리송도 직접 팀을 비판하기보다는 토트넘에서 좋은 연승 행진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주에 토트넘은 좋은 연승이 필요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경기 리듬을 되찾고 잘 적응을 해야 합니다. 경기장에서 저는 행복한 팀 플레이어입니다. 팀이 잘 되고 있으니까 나도 행복하다. 내가 지금 못하고 밀렸다고 나는 불만을 펴는 선수가 아니다. 나는 가능한 한 팀을 많이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경기장 밖에서 저를 방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본인들 제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있고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토트넘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경기장 밖에서 격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의 돈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멀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게 잘 풀리기 시작할 것이고 토트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즉 지난 5개월 거의 반년 가까이 본인이 고생했던 이유가 뭐 이전에 콘테 감독과 잘 안 맞았던 부분이나 출전 기회가 줄어든 것도 있었겠지만 카타르 월드컵 때는 경기력이 좋았잖아요. 그 뒤로 본인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노리고 자신의 커리어와 자신의 결정이나 많은 일들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있었던 이 사우디아라비아 알 이티하드의 오퍼와도 연결이 있지 않을까. 에이전트나 혹은 법률 대리인이나 뭐 이런 가족이나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었는데 이적 시장, 사우디 이적 시장의 문이 닫히기 전에 알 이티하드의 제안이 왔고 이게 히샬리송이 거절한 게 아니라 협의가 진행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촉박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히샬리송은 토트넘에 남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조금 큰 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커리어의 이동을 좀 설득하고 이런 것들로 혼란했던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본인은 마음을 다잡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브라질 대표팀에서의 두 차례 경기력을 생각했을 때는 선발 출전해서 또 한 번 기회를 얻기는 부담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셰필드와의 경기 분명히 한 수 아래의 팀이기 때문에 조금 노릴 수 있는 팀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상대가 또 3백을 쓰고 문전을 좀 두텁게 쌓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히샬리송이 중앙에서 버티는 플레이를 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번리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고 공간을 찔러들 수 있는 손흥민 선수 그리고 발빠른 솔로몬이나 브레넌 존스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후스코어드닷컴이 토트넘과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예상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 일단 셰필드는 무려 8명이나 부상 선수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 원래도 전력이 약하지만 토트넘을 상대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로셀소가 현재 부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힐 선수는 좀 긴 부상이고요. 벤탄쿠르는 장기 부상에서 회복 중이고 세세뇽도 지금 수술받고 나서 회복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들은 원래 못 나오고 있던 선수들이고 브레넌 존슨이 이제 막 합류를 했고 입단을 했는데 이 경기부터 선발로 뛰기엔 조금 이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쿨루셉스키도 스웨덴 대표팀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골까지 넣고 감각도 쌓고 왔기 때문에 솔로몬, 손흥민, 쿨루셉스키의 트리오가 일단 먼저 나서고 브레넌 존슨과 히샬리송이 후반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미드필드 라인은 메디슨, 비수마, 사르가 구성이 되고 포백은 우도기, 판더펜, 로메로, 포로 그리고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키는데 다이어 선수가 전 이번 경기도 명단에 들긴 좀 어렵지 않을까. 들더라도 애슐리 필립스와 함께 들어와서 필립스가 선호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4경기 3승 1무로 현재 2위에 올라 있습니다. 3승 1무를 거둔 다른 팀들도 있지만 11골이나 몰아쳤고 골득실이 플러스 7이라는 점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비록 풀럼과의 카라바오컵에서 승부차기로 탈락하긴 했지만 지금 토트넘의 기세가 굉장히 좋은데요. 반면에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아직도 첫 승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승격한 팀인데 초반에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개막전 0대1로 졌고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원정 경기도 2대1로 졌고 여기에 맨시티에 2대1로 졌죠. 물론 맨시티를 상대로 한 골차로 속패한 것은 선전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잔류를 두고 함께 싸우는 노팅엄전의 부진도 좀 뼈아팠고요. 또 레스터시티와의 카라바오컵도 이제 결국에는 탈락한 데다가 올 시즌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에버튼과의 홈 경기도 2대1로 비기면서 첫 승점을 따긴 했지만 토트넘을 상대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양 팀의 전적을 보면 2승 2무 2패로 6번의 대결에서 호각이긴 해요. 게다가 아시다시피 지난 시즌, 지난 3월이었죠. 토트넘이 FA컵에서 셰필드의 충격적인 0대1 패배로 탈락을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토트넘이 한참 콘테 감독 체제로 안 좋던 시기였고 분위기도 최악인 시기였잖아요. 그 전 2021년에 이제 셰필드가 강등되기 전의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홈에서 4대0으로 크게 이겼었고 셰필드 원정에서도 3대1로 이기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토트넘에서 고전했던 것은 이제 코로나 시기 2019-2020 시즌이고 꽤 옛날이고 토트넘도 셰필드도 감독과 선수 구성과 모든 것들이 달랐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의 결과를 지금 경기력으로 연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후스코어드닷컴은 토트넘과 셰필드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3대0으로 완승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에버튼전 무승부가 유일한 셰필드의 승점일 정도로 셰필드가 토트넘보다 이미 약하다고 평가받는 팀들보다도 부족한 경기력을 보였는데 반면에 토트넘은 지금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이 완전히 물이 올랐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면서 지배적인 축구, 공격적인 축구를 하면서 골까지 확실히 넣을 수 있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토트넘이 이번 셰필드전에는 손흥민 선수의 득점을 포함해서 3대0의 완승을 거둘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주요 16개 스포츠 베팅 업체들의 전망을 보면요. 토트넘의 승리가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확실한 경기로 꼽혀지고 있어요. 토트넘의 승리 평균 배당률이 1.28배인데 이것보다 낮은 배당률이 없을 정도입니다. 리버풀의 울브스 원정이 1.42배고 맨시티의 웨스트햄 원정도 1.48배거든요. 1.5배 밑으로 내려간다면 거의 확실한 승리라고 보는데 홈팀이기도 한 토트넘은 가장 이번 경기에서 이길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무승부 배당률도 6.02배로 전체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10경기 중에 가장 높은 배당률이 나왔고요. 셰필드 승리는 10.55배로 이 전체 경기 중에서 가장 높은 배당률입니다. 즉 토트넘이 확실하게 셰필드를 상대로 시원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도 골맛을 보면서 손톱 전술이 토트넘의 해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한 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도전하는 대단한 시즌을 보낼 수 있을지, 히샬리송의 심리치료 그리고 다이어의 합류라는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토트넘의 플레이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오늘 주말 프리미어리그 경기 후 다양한 이야기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